아더턴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6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잘 보면 첫째 항이 A고 3의 배수가 아닐 때와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번 6평에서도 좀 크게 주고 역으로 찾아 들어가게 했죠.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역추론을 하셔도 되고 얘를 가지고 키워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작은 걸로 키워 볼게요. 왜냐면 역 과정이 지금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A1일 때는 A라고 했고 A2일 때, 자 이제 1을 대입해야 2가 나오는 구조니까 3의 배수가 아닐 때니까 홀수니까 A 빼기 2. 그럼 다시 짝수니까 어떻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하기 2를 해서 다시 제자리. 3의 배수니까 한 칸 키워지고, 다시 A5는 우리가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짝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A 플러스 3, 거기다 다시 하나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미리 설명을 안 했지만 3의 배수일 때 아닐 때, 그럼 일단은 주기성이 얼마? 3일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에 n승 하면 얘가 짝수 홀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주기가 2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기는 이 두 개의 최소 공배수인 주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6만큼 됐을 때 계속 뭔가 일이 벌어지나 해서 보니까 규칙이 지금 좀 어렵죠. 규칙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 이상하다 했을 때 이 문제가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15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의 배수만 보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고, 3의 배수들을 잘 보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얘가 구조가 작아졌다 다시 돌아왔다, 커져도 다시 돌아오고, 그럼 다시 한 칸이 커지겠죠. 3의 배수일 땐 한 칸씩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2에서 또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수열인 거죠. 요거 그 다음에 한 칸 커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작아졌다 커졌다, 여기서 한 칸 올라가고 커졌다 작아졌다, 다시 한 칸 더 올라가고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 올라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3의 배수들을 잘 보면 한 칸씩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노리는 게 불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없애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3의 배수들만 보면 결국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3의 n승은 공차가 1이죠 1에 이제 n 그러면 이제 공차가 1이고 첫째 항이 우리가 지금 보면 a죠. 그래서 뭐 a3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1 대입하면 a가 나온다 해서 이제 n에 1 대입하면 a가 나오려고 하면 빼기 1 더하기 a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 대입해도 a 플러스 1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이제 15는 n에다가 5를 대입해서 4 더하기 a는 43 해서 49가 되는, 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루어 보았을 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 주어진 조건이 뭔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괜찮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잘 보면 양수 A, B, C, K죠. 거기에 대해서 K의 제곱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 지수끼리 뭔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꼴이고 여기선 더 볼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나조건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밑이 이미 통일이 되어 있죠. 밑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밑이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나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2a 더하기 b분의 2ab가 되죠. 자 근데 얘를 잘 보면 지수끼리 뭔가 계산이 돼 있죠. 여기서 발견적 추론해야 되는 게 지수끼리 계산이 돼 있다. 그럼 일단은 밑이 뭔가 통일됐다는 거죠, 지수끼리도.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계산법이 지금 좀 힘들죠. 어차피 나눠지고 하면은 어차피 역수가 될 텐데, 그래서 이 하트 공식을 쓰기 위해서 역수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항등식 정리. 그래서 이제 잘 보면 하트 공식 써보면 공식은 아니죠. 요렇게 되죠. 그럼 요렇게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다, 맞지?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1은 BC분의 더하기 2AC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다? 밑이 통일이 돼야 되죠. 그럼 K로 다 통일을 시켜 볼게요. 2A분의 C니까 2A분의 C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3의 2분의 1승은 K의 2A분의 C승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는 K의 B분의 C.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5 곱하기 3의 2분의 1승에 K의 1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K 제곱이 되려고 하면 K 제곱은 3의 5의 제곱, 그래서 이제 75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밑통일이 됐을 때 계산이 계속 가능하더라, 이거를 발견적 추론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그 밑통일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과정을 안 거쳤다고 하면 요 과정에서 얘를 는 t로 잡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타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자 수선의 발을 내린답니다. 우리가 수선의 발의 의미가 뭐죠? 라고 했을 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수선의 발 하면 직각삼각형이 생성이 됐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생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높이, 삼각형의 높이, 삼각형의 높이도 결정이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잘 보면 A에서 BC에 내린 거, 그 다음에 그 C에서 내린 거, 그 다음에 B에서 내린 거, 요렇게 되죠. 그럼 2대 3대 4 이렇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ABC에서 코사인 C 값, 그러면 AB, AC, CB 길이를 다 구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가 수선의 발 하면은 이제 삼각형에 여기가 핵심이, 우리가 길이 표현, 각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인 법칙,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 세 번째가 얘가 좀 중요합니다. 삼각형 넓이.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제 둔각 또는 예각에서만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제 직각삼각형에서는요, 삼각비, 즉 각 하나의 길이를 하나 알면 나머지 길이가 막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삼각비고, 그 다음에 길이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피타고라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다, 맞지? 예각 둔각에서. 왜? 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삼각형 넓이로 가는 겁니다. 삼각형 넓이로 가보면 2분의 1 BC 곱하기 2, 이게 비율이니까 그냥 2라고 잡을게요. 어차피 비례식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요 AC 2분의 1 AC 곱하기 3, 그 다음에 2분의 1 AB 곱하기 4.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비례식을 하나씩 세워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BC 대 AC는 3대 2가 되고, 그 AC 대 AB는 4대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같이 섞기 위해서 여기서 두 배를 키울게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BC 대 AC 대 AB는 6대 4대 3이 되죠. 그럼 어차피 그 코사인 값을 쓸 때 비율이기 때문에 어차피 6, 4, 3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BC가 6, 그 다음에 AC가 4, AB가 3.
K로 잡아도 어차피 코사인 법칙 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K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지금 C를 구하라 했죠. 코사인 C는 2AB 분의 16 빼기 9, 그래서 이제 48분의 43,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사인 법칙이 안 써지면 웬만하면 삼각형 넓이로도 길이와 각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베스트. 자, 그 다음에 적분 문제. 요새 약간 트렌드 문제, 지금 2017학년도니까 이게 나올 때가 한번 됐습니다. 이거 한번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구간의 미지수다, 맞지? 구간의 미지수인데 최대 최소입니다. 그 구간이 지금 구간이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양끝값 또는 요 사이에 극소값이 최소가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최소 최대 판단을 하려고 하면 증가 감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 개형 추론을 하면 좋으니까 이 자체 함수를 구간의 미지수가 돼 있으니까 미분을 해 볼게요. 우리가 최대 최소 하면 뭐 0부터 4까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극소에서 바로 최소네? 이렇게 이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하는 겁니다. 얘 그래프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A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A 빼기 4 FA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A 플러스 4 빼기 F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보면 0이랑 4에서 먼저 구간의 길이가 지금 4로 고정이죠. 구간의 길이가 4로 고정. 적분 문제 나오면 구간의 길이를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그마는 1부터 10까지 하면 수열의 개수가 중요하듯이 구간의 길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A가 0일 때 어떻게 된다? 미분을 해보면 0에서 시작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2인데 여기가 6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틈 딱 잘라보면 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보다 얘가 못 따라온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즉 A 플러스 4가 확연하게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다가 언제 딱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요 순간에서 그때 A를 알파라고 하면 A가 알파일 때는 0이 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줄어들고 얘는 커지니까 다시 양수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기울기가 0이었다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네 하니까 이제 알파에서, 즉 극소에서 최소를 가진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차 함수 증가율이랑 1차 함수의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지금 1만큼 커지면 1만큼 커지는 구조죠, 기울기 때문에. 근데 얘가 기울기가 시작 지점의 기울기가 어때요? 1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돼. 요 비율, 증가율은 알아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잘 안되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직접 다 해보셔야 됩니다. A 플러스 4는 당연히 요쯤에 있을 거니까 A 플러스 4는 여기다 대입을 해서 A가 될 거고, 그 다음 FA는 여기가 될 테니까 플러스 A에 A 마이너스 4. 그럼 실제로도 잘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좀 그래프로 보기가 껄끄럽다면 이렇게 바로 식으로 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3에서 3에서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좀 지우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결국 이제 3일 때 같아진 거기 때문에 3일 때 얘는 7이겠죠. 그러면 3, 2분의 9. 그 1차 함수는 적분을
요 넓이로, 삼각형 넓이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적분을 해보면 3부터 4까지죠. 플러스 4x.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세제곱. 이것도 계산할 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4에 3승하면 64에 빼기 27 더하기 2에 16 빼기 9 요렇게.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 5 37 더하기 7에 14 더하기 2분의 9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이 좀 귀찮네요. 3분의 3, 4, 12에 42. 그럼 3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통분을 해보면 6분의 27에 더하기 10 하니까 6분의 37. 그러면 4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구간의 길이가 4로 고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그냥 천천히 증가 감소 가지고 극소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여기서 이번 시험에도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자, 4차 함수 나오면 우리가 패시브가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 근데 중요한 게 부호입니다. 부호에 따라서 내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죠. 오케이.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요런 말이 멘트가 나오죠. 5 이하의 자연수, 모든 자연수라고 하면 자연수가 핵심이 뭐다? 대입입니다. 그래서 시작할게요. 자, 1을 먼저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자연수기 때문에 꼼수는 없습니다. 쟤를 다 대입을 하셔야 돼. 이게 느껴지죠.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런 마인드. 그렇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만 쭉 적으면 사실 끝입니다. F5, F6.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고정되어 있는 나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n에서 n 플러스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양수가 아니다. 아니다 라는 부정 표현이 결국 이제 0이거나 음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고, 3을 대입하면 3부터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x 증가량은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양수일 테니까. 그럼 F5 빼기 F3. 결론적으로 뭐다? F3이 F5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F6이 F4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되죠. 제일 인자가 3, 4, 5, 6이 다 섞여 있는 이 두 개로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연립을 해보면 1부터 4까지 합이 4 곱하기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쑤셔 넣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그 다음에 묶어서 정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항등식 정리죠. 흩어져 있으면 뭉쳐본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등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등식은 성립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F5가 0일 때, 두 번째는 F5가 0이 아닐 때. 근데 F5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지워보면 F4가 이미 크죠, F6보다. 근데 더하기 1을 했는데도 심지어 더 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F6 대신에 F4 플러스 1 대입해봐도 됩니다. 1이 0보다 작은 매직. 그래서 얘는 이제 탈락. 그래서 이제 F5가 0이 될 거고, F5가 0이 되는 순간 F3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얘도 조건입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되고,
F3이 양수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F5가 0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부터 4까지의 합이 둘 다 0이 된다, 맞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1, F2, F3, F4가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도 한 번 더 쓸 수가 있죠. 여기도 한 번 더 쓰면 얘랑 얘를 가지고 장난을 쳐보면 1부터 3까지 합이 마이너스 F4죠. 그래서 쑤셔 넣어 볼게요. 대입. 이런 식으로 쭉쭉쭉 대입해서 정리하고 대입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4 이 두 개를 연립한 겁니다. F3, F4 F4가 F3 더하기 1. 그럼 잘 보시면 F3이 이미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해보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맞지? 왜냐면 F3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저 조건은 위배가 되죠. 그래서 얘는 탈락. 그래서 F4가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4가 0이면 F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여기서는 F6을 쓸 수가 없다, 맞지? F5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미 썼어. 근데 얘는 아직 못 썼다, 맞지? 우리가 주로 어려운 문제들 잘 보면 6이 0보다 작다, 뭐 5가 0보다 작다, 이번에도 F0가 뭐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면 이게 상태 판단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개형이 몇 개가 나올 텐데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파츠를 지금 모으고 있죠. F4도 0입니다. F5도 0이고 4차 함수를 했기 때문에 근 두 개를 먼저 찾은 겁니다. 그러면 또 F4가 0일 때 대입해 보세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0이 된다, 맞지? 이제는 이제 뭔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F1 더하기 F2가 어차피 마이너스 F3이니까 F3으로 다시 묶어내면 F2 더하기 F1이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정리를 하면 F1, F2 빼기 1에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F3이 0이 되면, 자, F3이 0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럼 F1이 0이라고 칩시다. F1이 0이면 어떻게 돼? F1이 0이다.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겁니다.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많이 줄여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3개의 합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F1도 0이고 F3도 0이면 F2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케이. 왜 안 됩니까? 이것도 항등식 옆에다 적어 놓고 오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F1이 0일 수는 없고 F3이 0일 때 그럼 F2가 1이 되고, 그럼 이 세 개의 합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가능하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F2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가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F1이 0이 돼야 된다, 맞죠? F1이 0. 그러면 F3이 1로 고정이 된다, 맞죠? 이렇게 딱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아까 전에 2바이 얘가 두 가지 경우, 얘가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 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총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아직 우리가 안 쓴 조건이 6일 때 양수다, 이걸 안 썼죠.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자, 위에 거부터 얘부터 해보면 1, 2, 3, 4, 5 점을 찍어 볼게요. 근이고, 얘도 근이고, F3에서도 근이고, F2에서는 1, F-1에서는 음수. 그럼 얘가 4차 함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F6이 이미 얼마? 6에서 음수가 되니까 이 개형이 맞죠. 운이 좋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면 그냥 바로 가시면 돼. 그럼 4가
0, 5가 0, 그 다음 F3일 때 1, F2일 때 마이너스, F1일 때 0. 그러면 이제 이거 그래프 이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때는 어떻게 돼? F6이 양수가 되니까 탈락.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럼 fx가 최고차항을 모르기 때문에 알파, 그 다음에 여기 근 형태로 적어야 되니까 베타라고 잡으면 베타에 x-3, x-4, x-5.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2 대입하면 1이다. 이거 안 썼으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1일 때 2를 대입하면 알파에 2 마이너스 베타에 얘는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해보면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다 곱하면 6에 마이너스 24입니까? 그럼 이 두 개를 나눠 볼게요.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에 알파랑 6 날라하고 그럼 2 마이너스 베타 분의 4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겨가 보면 베타 마이너스 2에 4에 마이너스 4 베타. 그래서 이제 베타가 5분의 6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얘가 이제 5분의 6이 되면 여기다 숫자가 작은 데다 대입할게요. 1에 알파에 5분의 10이니까 5분의 6 그대로 5분의 10입니까?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4분의 5 이렇게 됩니까? 계산 실수한 거 없죠? 5분의 4에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1 24분의 5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만 구하면 되죠. 128 곱하기 2분의 5 맞다. 128 곱하기 마이너스 24분의 5 에다가 이제 5분의 6을 하는데 2분의 5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2분의 5에 5분의 6 우와 이거 너무 더러운데? 빼기 3에 자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분의 25에 12 그러면 10분의 13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다 곱해 볼게요. 그렇다면 얘랑 얘랑 하나 날려주고, 그러면 2가 총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플러스 다 바뀌고, 그러면 일단 4개 곱하면 2의 4승이니까 얘가 2의 7승이죠. 2의 7승에서 2의 4승 다 날려주면 2의 3승 될 거고, 그럼 날리면 3 이렇게 되죠. 그럼 3분의 1에 13에 3에 5 하니까 65가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 계산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타임 킬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좀 알아주면 됩니다. 방향성 여기가 자연수가 돼 있으면 대입을 한다 랑 이제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그 부호 판단 계속 가져가면 되고, 요게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프의 형태를 잡아주는 친구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이 친구는 보면 주사위 4개의 공을 가지고 있는데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짝수인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한 개 받는답니다. 그러면 A가 네 번째 시행 후 하면 이제 이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은 무조건 요 포맷으로 가야 돼. 1회, 2회, 3회, 4회. 그다음 처음으로 6이 됐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카운팅을 갑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됐으니까 5가 됐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대로 5가 유지됐을 수도 있고 4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순서쌍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4가 되면은 이제 4에서 왔을 수도 있고 3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왔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6에는 안 되니까 얘가 5 또는 4 이런 식으로 왔겠죠. 그래서 일단 크게 총 5가지의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보면 그 확률 자체가 잘 보시면 이거 하나씩 그냥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A랑 B 요렇게 봤을 때 이거를 요렇게 할까? 짝짝 짝홀 홀짝 요렇게 되면 자 A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A만 보면 되니까 총 합이 어차피 8이니까 B는 어차피 자동 배열입니다. 그래서 B는 볼 필요가 없고 자 짝짝이 되면 짝짝이랑 홀홀이 되면 얘는 개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2분의 1, 1분의 1, 4분의 1에 2배니까 2분의 1의 확률이 되고 요 친구일 때는 이제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확률이. 왜냐면 총 주사의 눈의 수가 6인데 6분의 짝수가 될 경우의 수가 3이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요때 이제 A가 얻는 거, 그 다음에 A가 잃는 거 4분의 1 요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가져가주면 돼. 그럼 5가 4에서 5가 됐다. 무슨 뜻? 하나를 얻었다 이 뜻이죠. 하나를 얻을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그대로 2분의 1 그대로 2분의 1 하나 얻어 4분의 1 더하기 그대로야 2분의 1. 그 다음에 올라갔어 4분의 1 그대로야 2분의 1 다시 올라갔어 4분의 1. 그 다음에 5 하나 올라갔었어 4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잃었어 4분의 1 다시 올라갔어 4분의 1 또 올라갔어 4분의 1. 그 다음에 그대로 2분의 1 2분의 1 올라갔다 잃었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계산 과정 똑같고 얘만 좀 다르죠. 얘도 똑같죠. 얘도 이제 세모. 그러면 이 친구는 4의 4제곱에 분의 2 더하기 얘는 2의 제곱에 4의 제곱에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2의 7승분의 1 더하기 얘는 2의 4승에 2의 6승분의 3 이렇게 되니까 2의 7승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의 7승이 128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135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편하게 일일이 적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성질 없이 그냥 이대로 가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이 친구가 좀 중요한데 감소하고 연속인 함수 fx 그 감소한다가 상태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근데 감소를 하는데 얘가 0보다 크답니다. 자, 핵심이 뭐다?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점근선이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지점에 대해서 점근선을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인 거죠. 얘가 이제 fx.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세 점으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t분의 t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작게 그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레전드 적분 문제. 얘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여기를 봤을 때 t, ft t 플러스 1, ft 플러스 1. 이건 지금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옛날 저 때 문제는 좀 적분이 어렵게 나왔을 때라서. 자, 그럼 삼각형 넓이를 할 때 구할 수 있는 데서부터 구한다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퍼랭이 삼각형에서 이 퍼랭이 사다리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요 빨간 색깔 직각삼각형 하나 빼면 되죠. 그 신발끈 공식 뭐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는데 0,0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얘를 봤을 때 그러면 2분의 1 tft 더하기 2분의 1 ft 더하기 t 플러스 1의 그 높이가 이제 1이죠. 그 다음 빼기 2분의 1 t 플러스 1의 ft 플러스 1. 자, 얘가 얼마다? t분의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신발끈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을 합니다. 이게 외적 같은 느낌인데 제일 만만한 제일 사라지기 쉬운 친구를 양 끝에 딱 두 번을 적고 그 다음에 t의 ft t 플러스 1에 ft 플러스 1 x, y 이거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향이 이렇게 신발끈 스니커즈 신듯이 이거 다 곱하고 더하고 이거 다 곱하고 더해서 2분의 1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0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t의 ft 플러스 1 빼기 이거 곱한 거 t 플러스 1에 ft. 근데 이게 이제 절대값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걸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게 더 크죠.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t 플러스 1에서 ft를 곱하면 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의 ft를 곱하면 이 길이의 요 높이니까 요 넓이밖에 안 된다, 맞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t 플러스 1의 ft 빼기 t f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은 벗길 수가 있어. 절대값입니다. 요거 대소 비교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 ft가 지금 이제 ft로 묶을 수 있는 거 묶고 t 플러스 1에 ft. 그 다음 얘도 t 플러스 1로 묶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t 플러스 1 하면은 얘가 이제 1에 마이너스 t 하니까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t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t분의 t 플러스 1이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게 이제 항등식이죠. 요거를 이제 잘 모르겠는데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t분의 ft 얘를 요구를 합니다. 되게 뜬금없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도 보면 x분의 fx 이거를 만들어야 되네. 요렇게 되고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잘 봐봐. 양변에 t 곱하기 t 플러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전드죠. t분의 ft. 얘가 꼴이 딱 숨겨져 있는 꼴이죠. 이거 발견적 추론하는 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문제 되게 잘 만든 거 2까지 곱한 겁니다. 동시에 요렇게 되고 그럼 이제 순서를 보기 좋게 결국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요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미분이 된 거죠. 오케이. t부터 t 플러스 1까지 x분의 fx dx t분의 2 요렇게 된 거죠. 얘를 미분했다니 요렇게 됐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1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1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C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가 1이다 맞죠? 구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7부터 2분의 9까지 2분의 9에서 2분의 11까지 그래서 2분의 7이랑 2분의 9만 더하면 되죠. 그럼 2분의 9 하니까 9분의 4 2분의 7 하니까 7분의 4 그래서 7, 9, 63에 2개 더합니다. 그럼 16에 63분의 64 그래서 127. 오케이. 그래서 요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요 적분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얘가 왜 주어졌을까를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 쪽에서 좀 레전드 하고 이 삼각형 애매한 삼각형 구하는 방법 수선에 발 내려서 삼각형 사다리꼴 삼각형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리할 때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요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라? 0부터 3까지 f'x dx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되셔야 돼. 그래야 눈에 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기하 넓이가 9인 삼각형 ABC라고 하면 이건 좀 센스인데 이번에 11번도 막 5만 그림 다 나왔었죠. 그 감소함수 증거함수 나왔을 때 가장 일반적이게 그리고 가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 정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기준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 자 그러면 정삼각형으로 갔다라고 치면 이제 PQR이 지금 동점이죠. 동점에 대한 합인데 이제 여기서 그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둘 다 지금 보면 우리가 벡터는 제일 중요한 게 크기와 방향인데 크기와 방향이 모두 결정이 안 돼 있다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등식의 영역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수직 벡터 개로 잘 보시면 수직 벡터 개로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y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x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두 개 영역의 합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이 두 개 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대 최소 원리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이 두 개를 최대로 더한 게 여기니까 요 점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를 통해서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칠한 것처럼 이 친구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얘가 이제 개수들을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을 요 안에다가 한번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 개수가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내분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분점이 지금 여기서 좀 어렵죠. 이 두 개가 둘 다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A, B, C를 봤을 때 그러면 딱 반띵을 AP가 지금 잘 보면 P가 AB 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R은 AC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역이 반띵 딱 반만 움직일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얘는 이제 BC랑 평행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 AP가 노는데 여기가 2분의 1 AR이 노는데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딱 더해보면 평행사변형법으로 최대가 여기죠 딱. 그래서 요 영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친구가 이 영역 그 다음에
이 영역에 반띵을 하랍니다. 이 영역에 반띵을 해보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절반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의 반, 결국 이 길이의 반, 이 길이의 반, 이 길이의 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 요 퍼랭이 영역 하면 이렇게 빨간 색깔 영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2분의 1 AQ, AQ가 딱 반만큼 밀어라 이 뜻인 거죠. AQ가 원래는 요런 벡터인데 반만큼만 밀어야 되죠. 이게 닮음 성질 때문에 1대2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밀어라 하면 다이아몬드를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밀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를 최대한 밀면 이렇게 딱 오죠. 평행이동 원리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AQ가 쓱 이렇게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쓱 이렇게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요 영역이 다 색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요 육각형 모양의 친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 원리를 해서 이 다이아몬드 영역을 2분의 1 AQ만큼 갖다 밀어라 해서 이제 갖다 밀어서 이 친구가 밀려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쭉 이해되겠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빼면 되죠. 전체 넓이 구해서 요 친구는 넓이 b가 1대2면 1대4죠.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9. 그 다음에 여긴 1대4니까 16분의 1, 16분의 9, 16분의 9.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8분의 9에 8분의 18 하니까 8분의 27에 빼기 8분의 8, 9, 72 이렇게 해서 8분의 5, 45.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3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요새도 조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결국 요거를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이아몬드를 반만큼 밀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얘랑 평행하게 움직입니다. 무조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부등식 얘가 타고 가는, 우리가 영역이 좀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점들을 먼저 옮기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값인, 여기서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서 여기서 이제 다이아몬드 미는 게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점들을 딱 찍습니다. 점들을 딱 찍으면 AQ가 이렇게 가면 이 점이 요만큼 평행이동, 요만큼 평행이동, 요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가니까 요만큼 평행이동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얘가 이 벡터에서 여기로 쭉쭉쭉 가야 되잖아요. 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벡터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 다음 벡터 분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쭉쭉 밀고 가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딱 여기에 딱 대인다 하면은 여기까지 딱 이렇게 육각형이 색칠이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평행이동과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자치죠.